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하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가장 성공한 드라마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한류의 중심에 위치해 수많은 국가들의 시청자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미디어 콘텐츠들의 성공 이후 이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OTT 세계 순위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은 예산일이 되어버렸죠. 더군다나 한국 영화계도 기생충으로만 반짝한 것이 아니라 이후 미나리라는 영화로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고, 최근 칸영화제에서는 배우 송강호 씨가 나무주연상을 거머쥔 것은 물론 박찬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이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영화 최초로 칸영화제 동시 2관왕에 오르며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이와 같은 한국 미디어 콘텐츠들의 연이은 성공과 더불어 이러한 분위기를 잇기 위한 콘텐츠 업계의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의 인기 비결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세계를 관통하는 만국 공통의 사회 문제에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조화롭게 접목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양극화와 불평등, 인간 본성과 같은 소재를 세계인들에게는 이국적으로 여겨지는 장치에 얹어 흥미롭게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헐리우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상상 속 히어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주인공이 아닌 평범한 이들을 전면에 내세워 현실성을 높인 것도 주요했다고 하죠. 실제로 기생충의 경우 한국을 배경으로 매우 한국적인 이야기를 담아냈지만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계급성을 꼬집어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었고, 오징어 게임 또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의 압박에 눌려 힘들어하는 삶을, 킹덤은 배고픔에 시달리는 민초와 특권 양반층을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인기를 얻었었죠. 그런데 최근 2022년 독일의 한 언론에서는 오징어 게임, 기생충 그 이상 한국의 영화계가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들의 급격한 성장의 이유를 분석하며 비슷한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해당 매체는 한국은 상당히 특이한 배경을 가진 나라라며 전쟁을 겪었고 1987년 민주주의를 직접 도입했으며 동시에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면적인 국가임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특징들이 세계인들에게 보편적인 접근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장치로 매우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 콘텐츠들의 성공을 보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은 한국 예술의 자유로움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은 해당 기사를 번역하고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전 세계에서 1억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이 작품을 시청했다. 줄거리는 매우 교양적이지는 않다. 빚에 짓눌린 456명의 남녀가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 서로 겨루는 이야기이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게임 중에 끔찍하게 생을 마감한다. 녹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 참가자들과 검은색과 핑크색으로 치장된 경비원들의 의상은 지난 할로윈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원래 한국에서 실존하던 어린이 게임이었던 오징어 게임은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오징어 게임만이 한국에서 최근에 화제가 된 유일한 미디어 콘텐츠는 아니다. 2020년에는 이미 영화 미나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작품으로 거듭났었다. 악한 소주에 정착하여 온갖 고난을 견뎌야 하는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는 아카데미에서만 무려 6개 부문의 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결국 여배우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더군다나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는 미나리가 공개되기 1년 전에 4개의 오스카상을 받기도 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여겨지는 작품상이었고 또 하나는 국제영화상이었다. 헐리우드의 작품들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는 보편적이고 접근 가능한 특성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공식이 동아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20년 통계청의 대표적인 조사에서 전 세계의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한국 작품들이 자국에서 알려지고 인기가 있다고 대답했다. 매출은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근거다. 2019년에 한국의 영화 산업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이나 증가한 21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금액을 나타냈다. 하물며 코로나 사태는 이러한 한국 영화의 발전을 더욱 강화했다. 이전부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한국 드라마들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었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하층 소녀가 부자들만이 아이들을 보내는 학교에 가게 되어서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4명의 소년을 만나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 드라마는 일본의 동명의 만화를 각색해서 드라마화한 것이다. 중국과 태국에서도 심지어 이 만화의 종주국인 일본에서도 각색되어 방영되었지만
한국에서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작품들은 사회적 비판을 아끼지 않는다. 청년들의 고단한 발전을 위한 투쟁, 오래된 여성의 이미지, 그리고 사회의 엄격한 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 경제, 언론들의 부패에 대해서도 자주 다룬다. 또한 학교와 직장, 그리고 군대에서의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도 빈번히 드라마, 영화화되어 진행된다. 수많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군사독재 이후 1987년에 시작된 아직 갓 태어난 민주주의의 역사적 단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남과 북의 관계도 자주 등장한다. 분단 국가인 한국은 매번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화 제작자들은 비판적인 반성에서 반영된 바와 같이 한국은 많은 일이 잘못되고 있는 나라이지만 항상 시스템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헐리우드가 떠오르지 않는가? 지난 5년간 한국의 영화 산업은 급격한 현대화를 경험했다. 그리고 이는 주로 스트리밍 서비스 덕분이었다. 스트리밍 산업을 등에 업고 제작되기 시작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들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화제를 과감히 건드려 전 세계의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과 같은 보수적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직업과 자신의 파트너를 선택할 때 전통적인 생각을 고수하는 것에 커다란 중요성을 둔다. 일례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업들은 보수적인 사회에서 매우 바람직한 직업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아이들은 방과 후에 매일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학원과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밖에도 한국인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수많은 부조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외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녀모두 사춘기 이후부터 이것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데 이상적인 외관은 일과 사생활 모두의 성공을 돕는다. 그래서 겉으로는 유행에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격한 수능이다. 이와 같은 한국인들이 겪는 일종의 일상적인 투쟁들은 과거에는 서양인들에게는 낯선 것일 거라고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서비스 속의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들은 한국 작품들이 더 많은 세계인들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관객들은 이에 화답하듯 한국 작품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올해 2022년 넷플릭스에서만 6편의 새로운 영화와 18편의 새로운 한국 시리즈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옆나라 중국은 부러워하지는 않는 척을 하면서 회의적인 시선과 함께 한국 미디어의 발전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은 2016년 7월 한국의 모든 영화 컨텐츠를 상영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중국의 미디어 시리즈들은 한국의 시리즈에 비해 처참했다. 그곳의 예술가들은 한국처럼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해 다루지 못한다. 진부한 사랑과 역사적인 왜곡 작품들, 그리고 민족주의적 영웅을 다룬 작품들밖에 없었다. 독일에서도 오징어 게임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넷플릭스에서 몇 주 동안 1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액션 코미디 승리호와 같은 한국 영화들도 매우 인기가 있었다. 유행병 속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시리즈들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전 세계인들을 다른 나라의 작품을 보게끔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사실 한국 영화 산업은 이미 아시아에서 잘 정립되고 가치 있는 브랜드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 작품들이 서구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열정 덕분에 새로운 글로벌 강국, 새로운 헐리우드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고 이제 시작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